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30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인블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익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하는 어떤 현금을 의미를 하죠. 비즈니스 모델의 그 심장이 고객이라면 수익원은 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수익원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각각의 수익원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리고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는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각 고객 세그먼트가 내가 제안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를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성공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기업은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하나 이상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겠죠. 각각의 수익원에 대해서는 정찰제라든가 할인 판매, 경매, 시장에 의존 또는 물량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생산량 관리 같은 다양한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의 1회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수익, 단일성이죠. 1회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수익이 있고, 또 하나는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전달하거나 구매 후에도 고객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일어나는 어떤 반복적인 수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통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수익원 방식이 자사가 보유한 어떤 물리적인 제품, 상품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소유권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한 가지 제품만이 아니라 아마존닷컴처럼 어떤 온라인에서 책, 음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회사처럼 어떤 그 시승차라든가 아니면 중고차라든가 아니면 파손된 차량까지도, 피아트가 그런 형태죠. 파손된 차량까지도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원을 이야기를 하죠.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죠. 통신회사가 사용 시간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부과하거나 호텔이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비가 있습니다. 구독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수익원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권한을 판매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용권을 판매를 하는 거죠. 인터넷 게임 회사도 이런 방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들에게 게임 그 이용료를 받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대여료나 임대료 같은 경우가 또 수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죠. 대여자는 반복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는다라는 이점이 있죠. 반면에 이용자는 전체 그 대금을 치르고 소요하는 대신에 그냥 사용하는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죠. 렌트카나 월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싱이 있죠. 라이센싱은 고객들에게 직접 재산권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권을 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말하죠. 라이센싱은 직접 재산권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어떤 그 직접 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흔히 음악과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이 보통 이런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어떤 전송권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음악과 같은 컨텐츠 사용자들이 그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어떤 전송권을 판매하면서 그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그 당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을 갖고 오는 거죠. 부동산 중개사가 그럴 수가 있고요. 카드 회사도 여기에 포함되죠. 카드 소유자하고 어떤 그 상인들 또는 어떤 기업들 간의 거래를 이렇게 맺어주면서 일정 수준의 어떤 수수료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광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등을 알리면서 비용을 받는 거죠. 전통적으로 미디어 산업에 많이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가 광고 수익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나 뭐 전반적인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광고 수익을 주로 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각의 수입원은 서로 다른 가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 메커니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가격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가 고경가격제, 다른 하나가 변동가격제입니다. 고경가격제는 정적 변수에 따라서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가 뭐냐 보면 어떤 정해진 제품 자체에 정해진 가격, 아니면 어떤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아니면 고객 세그먼트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구매량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동가격제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협상이나 흥정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드 매니지먼트 같은 어떤 경영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항공사가 최초로 도입을 했었죠. 항공기 좌석이나 어떤 호텔 객실처럼 공급이 한정돼 있고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정이라든가 어떤 계절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변동이 되므로 그 수요 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책정을 하는 거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일드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어떤 가격 변동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그 마켓처럼 공급과 수요가 수시로 변동되는 곳에서 가격을 맞추기도 하죠. 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흔히 그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횟집에 가면은 시가라고 해가지고 표현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리얼타임 마켓처럼 어떤 변동 가격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 방식도 변동 가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원을 한번 작성한 사례를 보면 이것도 알라딘을 갖고 한번 작성을 해본 겁니다. 요 알라딘 같은 경우는 책을 산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이제 책값을 받죠. 그걸 수익으로 쳤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책을 판 사람에서는 수익이 없다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은 알라딘은 책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속성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둘 다 블록에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그 비용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 그 플랫폼과 같은 모델에서는 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요 두 고객 세그먼트가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려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매입, 우리 입장에서 책값이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에 대한 책값이 두 개 다 표현이 되죠.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없는 어떤 무료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수익 블록에 무료라고 기재를 해줘도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인블록의 수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